현대차를 누군가 위협한다는 말을 참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어떤 시장이든 상위권을 목표로 삼는 건 당연하니까요. 프리미엄 브랜드에서는 벤츠랑 BM이 선두이기 때문에 현대차가 제네시스의 목표로 삼는 거고요. 대중 브랜드 중에선 토요타, 폭스바겐, 그리고 현대차가 상위권이기 때문에 다른 신생 브랜드들이 목표로 삼는 거고, 이건 그렇게 이상한 현상이 아닙니다. 현대차를 목표로 삼는 국가나 기업이 꽤 많죠. 대표적인 게 베트남 빈페스트였는데 여기가 그리 가능성이 많지 않은 회사라는 건 지난번 영상에서 자세히 다뤄드렸습니다. 오늘은 중국 전기차 업체 얘기를 할 건데 여기가 워낙 빨리 규모가 커져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위기도 굉장히 빨리 심각하게 찾아왔습니다. 심지어 취재진들이 취재까지 거부할 정도로 매우 예민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중국 전기차 하면 어떤 키워드가 떠오르시나요? 빠른 성장, 배터리 기업, 대규모, 테슬라 위협 뭐 이런 게 떠오를 것 같습니다. 자본력과 인구수로 밀어붙일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어떤 산업, 그 어떤 국가의 사례보다도 빠른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은 불과 15년 전까지만 해도 오토바이가 주요 교통수단이기도 했고 내연기관차 기술력이 녹익지 않은 상황에 전기차가 나왔고 중국 시장 규모 덕에 빠르게 점유율을 높일 수 있었기 때문에 마치 우리나라가 전례에 없는 빠른 경제 성장을 한 것처럼 여기도 새로운 개념의 성장을 기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숫자로 봐도 대단합니다. 이게 작년 전기차 판매량 상위 10위권을 순서대로 나열한 건데 비아디가 187만 대를 팔았고 전년 대비 증가율이 무려 204.6%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2위, 3위와 5위 역시 중국 브랜드가 차지했습니다. 현대차는 아쉽게도 5위권에 들지 못했는데 오늘 이 순위표가 굉장히 중요한 복선이 될 거라서 잘 기억해 주시고요. 심지어 여기에 어떤 전망까지 있었나요? 중국은 규모의 경제를 실현시킬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박리담의 전략도 무시할 수 없다고 했죠. 전세계 점유율을 차지하기 위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출시를 해버려서 가격 경쟁력으로 시장을 잠식할 거라는 전망도 있었잖아요. 진짜 이대로라면 기존 글로벌 제조사들도 심각하게 견제를 해야 하는 상황이 틀림없었는데 이게 갑자기 무슨 일인가요? 최근에 갑자기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줄 도산하기 시작했다는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취재진이 취재를 하러 갔더니 촬영본도 삭제하라 하고 녹화도 못하게 하는 민감한 반응까지 보였다고 합니다. 아니 대체 왜 전 세계를 장악할 것처럼 하고 현대차 정도는 가볍게 이긴다더니 뭔가 문제라도 생긴 걸까요? 아마 최근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을 시작으로 또 한 번 자동차 시장 판도가 크게 변할 것 같은데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중국 전기차 회사들이 위기를 맞이하고 있고 이건 사실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될 거라는 건 이미 예전부터 예견되어 왔습니다. 2년 전에 중국 정부가 너무 과도하게 난립하는 전기차 브랜드를 통폐합할 거라는 소식도 나왔었고요. 이때 중국 산업정보기술부장이 정부 차원에서 전기차 회사들을 구조조정할 거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유는 뭐다? 업체 수가 너무 많고 대부분이 소규모고 한 곳에 모여있지도 않아서 비효율적이라는 이유로 정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약간 IMF 때 우리나라도 정부 차원에서 기업 구조조정을 했잖아요. 대우차 보고 쌍용차를 가져가라고 하고 현대차 보고 기아차를 가져가라고 하고 이때랑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면 되는데 대신에 구조조정 수단 자체는 조금 다른 거죠. 약간 중국 기업들 입장에선 뒤통수 맞은 느낌일 수 있는데 중국의 전기차 회사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뭔가요? 중국 정부가 친환경차 정책이라면서 엄청 적극적으로 밀어줬기 때문이죠. 여기에는 미국을 잡겠다는 속내도 분명 있었고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 보조금 지원도 중단해버리고 이로 인한 판매 부진으로 적자가 대규모로 발생하면서 자생할 수 없는 전기차 업체들이 불러주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기에 리튬 가격까지 급락하면서 중국 정부가 아예 채굴 통제까지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게 약간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그냥 시장 구조 측면으로 생각하면 쉽습니다. 리튬이라는 자원 자체는 한정된 자원이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고갈되는 건 아니죠. 이 와중에 리튬을 너무 많은 업체에서 채굴해버리니까 상품으로서의 리튬은 희소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에 아이스크림 가게가 하나밖에 없어서 이 가게가 하드 하나에 5,000원을 받아왔어요. 그런데 아이스크림 가게가 순식간에 5개로 늘어나면서 A 가게는 2,000원, B 가게는 1,500원 이런 식으로 받아버리니까 기존에 있던 가게도 1,500원으로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이제 아이스크림의 가치가 떨어진 거죠. 이걸 국가 단위로 생각해보면 중국 입장에선 리튬 수출 단가가 저렴해지니까 아예 채굴 통제를 해버려서 인위적으로 리튬이라는 상품의 희소성을 높이는 겁니다. 이러니까 전기차 회사 입장에선 배터리 단가가 올라가니까 생산 단가 자체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차 가격을 올리자니 다른 브랜드가 있어서 함부로 올리지도 못하고 결국 생산 단가는 비싸지는데 차는 비싸게 못 팔고 보조금 지원도 없어지니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는 건 당연한 겁니다. 일단 우리 언론에 소개된 곳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웨이마라는 전기차 업체는 지난 2016년에 1조 4천억 원을 들여서 공장만 66만 제곱미터 규모로 세웠는데 현재는 평일에도 공장을 돌리지 않고 대규모 정리 해고에 임금 삭감 같은 비용 절감 노력도 했지만 판매 부진하고 자금난이 겹치면서 올해 초에 홍콩 상장 기업에 인수합병됐다고 합니다. 중국 부동산 재벌로 알려진 헝다도 작년에 첫 전기차 모델을 출시했는데 최근에는 평일 대낮에도 공장 가동을 안 하고 있고 공장도 짓다 말았다고 합니다. 연간 생산 규모가 15만 대 정도 되는 아이츠라는 회사도 마찬가지고 2019년에 전기차 시장에 진출한 화웨이도 최근에 전기차 사업 자체를 접었습니다. 사실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지금 중국 전기차 브랜드만 7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내연기관차랑 다르게 전기차는 플랫폼하고 배터리만 있으면 디자인하고 크기만 바꿔서 찍어내는 형태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 중에서도 소형 전기차는 특히요. 이걸 대부분이 놓치고 있었던 이유는 중국 자동차 업체를 이야기할 때마다 비아디 같은 큰 업체 대부분이 5위권 내에 있는 큰 회사들만 언급하다 보니까 그런 거고, 산업 초기에 기업들이 난립하다가 시간이 지나서 정리가 되는 건 어느 나라나 똑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아시아 자동차, 신진 자동차 이런 회사는 다 없어지고 순수 국내 업체는 현대기아차랑 KG 모빌리티만 남았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애매한 회사, 자생이 불가능한 회사, 글로벌 경쟁력을 가져갈 가능성이 없는 회사는 도산을 하는 게 당연하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앞으로 중국 전기차 업체들은 계속 힘들어지고 줄도산이 이어질 거냐 이건데, 그럴 가능성이 매우 크죠. 아마 성장하는 것 자체가 쉽진 않을 겁니다. 중국은 특히 중국 내 정치 상황도 신경을 써야 하니까 더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처럼 그냥 정부 차원에서 자금줄을 막아버린다거나 특정 기업이 정부에 잘못 찍혀서 압박을 받는다거나, 그러니까 여기는 고객 관리만 잘한다고 될 게 아니라 정부 눈치도 엄청나게 봐야 한다는 거죠. 무엇보다 미국이나 유럽 쪽으로 진출하지 못하면 끝나는 겁니다. 중국은 항상 통계 자료를 조심해야 하는 게, 중국 자체가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중국을 포함해서 보면 숫자가 커지는 게 당연한 거란 말이죠. 그리고 자국 제품이 자국에서 잘 팔리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중국 브랜드잖아요. 그러면 중국 사람들이 엄청나게 사들이겠죠. 그러니까 얘네는 통계 자료 숫자만 가지고 글로벌 경쟁력을 판단하면 오류에 빠지기 쉽다는 겁니다. 아까 시작할 때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 순위 보여드렸죠. 여기서 비아디가 1위를 했고 판매량이 187만 대에 달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건 187만 대 중에 무려 180만 대가 중국 내 판매량으로 나온 겁니다.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판매량은 7만 대밖에 안 된다는 거고, 이건 KG 모빌리티가 작년 한 해 동안 국내에서 기록한 판매량하고 비슷한 겁니다. 1등이라는 기업도 이 정도인데 글로벌 경쟁력을 중국이 갖추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물론 여기서 구분해야 할 건 중국 내에서 상위권에 있는 전기차 회사들 있죠. 여기까지 도산하기는 힘들 겁니다. 왜냐면 여긴 농담이 아니라 해외 전기차 회사들을 중국이 모두 규제해버려요. 그리고 자국 전기차만 이용하라 해도 자국 내 판매량으로 충분히 먹고 살 겁니다. 세 번째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규모의 경제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려진 나라가 왜 글로벌 경쟁력을 쉽게 가져가지 못하냐 이건데, 간단합니다. 중국이라 그렇습니다. 전 세계에서 중국을 우호적으로 보는 국가가 거의 없고 자본력만으로 밀어붙이는 건 한계가 분명합니다. 중국은 일단 내연기관차를 만드는 기술력이 부족하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 자동차 회사의 근본과도 같거든요. 테슬라랑 다른 점은 테슬라가 중국처럼 빠르게 성장을 한 회사라고 보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테슬라는 이름 없는 시절이 꽤 길었고 탑기어에서 엄청나게 조롱을 당하던 시절이 분명 있었습니다. 로터스 앨리스를 기반으로 만든 차 기억하실 겁니다. 거의 20년 전 일이죠. 중국처럼 5년, 10년 내에 비정상적으로 성장했다고 보기엔 어려운 회사란 거죠. 내연기관차가 미래에는 사라질지 몰라도 현재 자동차 시장이 근본이라는 건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전기차는 자동차라는 큰 시장 안에 있는 아주 작은 카테고리 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냥 가정을 하나 해봤을 때 만약에 전 세계가 갑자기 야 전기차는 친환경차가 아니니까 더 이상 만들지 마 이렇게 선언한다, 그러면 중국은 비아디고 뭐고 다 끝나는 겁니다. 전기차 브랜드, 배터리 브랜드 살아날 구멍이 있을까요? 그런데 다른 글로벌 회사들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왜? 전기차 말고도 내연기관차, 하이브리드차 모든 종류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중국 전기차를 바라보는 시각이 급변한 시기가 대략 언제쯤인지 생각해봤는데요. 저렴한 차를 생각보다 못 내놓고 있구나, 이런 판단이 생기기 시작할 때부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중국 전기차도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글로벌 시장을 저가형 전기차로 잠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 있었거든요. 보조금이 없으면 해치백이 대형 세단 가격으로 나오는 상황에 중국이 완전 저렴한 전기차를 탈만한 수준으로 내놓았다면 충분히 글로벌 시장을 먹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얘네가 갑자기 알 수 없는 프리미엄 전략이 취해가지고 차를 비싸게 내놓기 시작하더라고요. 당장 비아디가 국내에 출시한 1톤 트럭도 보세요. 포터 전기차보다 비싼데 이걸 누가 사겠어요? 이 전략이 깨지는 순간 국적 세탁 없이는 글로벌 시장 진출 자체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이나 독일 자동차 회사랑 합작을 해서 차를 출시하고 지분 개념으로 수익을 창출하지 않는 이상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신 그런 건 가능할 수도 있죠. 자본으로 자국 브랜드를 못 밀어준다면 아예 이 자본으로 기존 자동차 회사들을 먹어버리는 형식으로 장악해버리는 건데, 그래서 나머지 자동차 기업들도 근본적인 고민부터 다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잘 나가는 회사들은 이걸 고민하는 단계는 이미 지났을 거라고 봅니다. 중국 시장이 과연 기대치가 있는 시장이 확실한 건지, 기대치보다 리스크가 훨씬 큰 시장은 아닌 건지, 이런 것들이요. 중국이 자국 시장을 완전 포기하기 전까지는 글쎄요, 기업 진출보다 무역 상대로 상대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